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승환, 검찰이 드디어 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네, 동부지검에서 기소했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형사 6부에서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네. 내용은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네.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고 중대한 비리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이제 감찰 업무 총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었고요. 네. 조 전 장관을 16일과 18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명운동을 한 인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리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거기다가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1차 조사 당시에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 날이죠.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의 첩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리고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서 직무와 무관한 프라이버시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찰을 중단하는 행위 그리고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이제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감찰을 무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2017년 8월에 금융위원회 이제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 편의 이런 것을 제공받았다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랬다가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하게 됐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성 발언이 있었고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서 금융업체 대표 4명 등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을 받았다거나 또는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에게 받도록 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감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감찰을 시작했다가 감찰을 중단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만 하면 일단 직무유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아예 직무유기로 감찰 자체를 하지 않아서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본 것이고요. 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감찰을 시작했다가 감찰을 중단한 것인데 중단하도록 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감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것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하면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이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재량이 있다고 그간은 봐와서 이런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또는 검사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 영장 심사가 모레 열리면은 쟁점이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요. 법리적인 다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데요.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포함하지만 네. 여기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가? 네.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로서 감찰을 중단한다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는가? 또는 네. 뭐 정무적 판단으로서 합리적인 선 안에 있었던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어느 선에서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문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파악하고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면 네. 문제가 될 것이고 당시 파악했던 정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거는 뭐 자녀들 서울대 인턴, 뭐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이런 일가 비리였는데 정작 영장 청구는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뭐 이걸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감찰무마 직권남용은 네. 동부지검에서 조사했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건 네. 등은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같이 검찰이니까 이것이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럴 수는 있는데 네. 업무를 처리하는 속성상 검찰이 네. 중앙지검 업무를 동부지검에 가서 하거나 동부지검이 중앙지검에 가서 하거나 이럴 리는 없고 좀 업무 협조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별건 수사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동부지검에서는 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이고 중앙지검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아직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더 조사할 것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앙지검에서의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도통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함부로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부인 정경심 교수도 구속된 마당에 26일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조 전 장관한테는 1차 분수령이 되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